배달 알바 중인 것으로 보이는 한 대학생 도에이. 그런데 단순 배달이 아니라 시키면 뭐든지 하는 심부름 대행 서비스 채집사였죠. 케이크 배달부터 세탁물 배달, 음스 버려주기에 이은 벌레 잡으러 왔습니다. 바퀴 좀 잡아주세요. 바퀴. 어디에요? 바퀴벌레 잡기까지. 저요? 할 수 있어. 그야말로 만능 심부름꾼이 따로 없었지만 4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그녀가 번 돈은 17,000원. 그런데 그때 지금 바로 케이크 배달 가능한가요? 수수료 10만원. 말도 안 되는 딜이 들어온다. 가능합니다. 당연히 수락한 헤이가 그 케이크를 배달할 곳은 한 클럽. 그곳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진선우에게로의 배달이었죠. 나다 이 씹새끼야. 저 진선우 씨죠? 뭐야? 네. 배달된 케이크에 적혀있는 글귀는 개새. 이어서 이쪽 끄면 우리 헤어지는 거다. 길에서 우연이라도 보지 말자. 개 재수 털리니까. 이상 한설아 씨 심부름 대행입니다. 의뢰인의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제가 인증을 해야 돼서. 증빙 사진을 요청한다. 예쁘게 찍어. V 한번 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는 그녀. 저 정말 죄송한데 사진 한 번만 다시 찍어도 될까요? 이게 너무 웃고 있어서 좀 프로의식이 다운된 버전으로 찍으면 어떨까 해서. 아주 확실한 헤이였죠. 이렇게 하면 될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미션을 완벽히 수행하고 돌아가려던 순간 저기요. 남친 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프리해져서 서로 간에 농담이었는데. 저것도 도라이구나. 지린 첫인상을 남겨준다. 일로와. 술이나 마시자. 완료했습니다. 그때 헤이의 남친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자기야, 나 이제 알바 끝났어. 어디야? 나 오늘 못 보겠다. 엄마 호출로 집에 가는 게.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우리도 지지리도 없는 새끼였죠. 지? 야! 엄마 갑자기 오늘 일찍 오라고 하네. 피곤하지? 얼른 가서 쉬어. 난 집이라 전화 못 할 듯. 이따 톡 할게. 헤이는 현장 검거를 위해 남친을 미행한다. 그런데 헤어진다고? 결별을 암시하는 말에 왜? 무의식적으로 숨어버린 그녀.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어서 맨날 알바팀이랑 만날 시간도 없고. 이쁘잖아. 야, 그것도 보딩 때 넘어 그지? 장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비슷한 애 만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긴. 근데 도에게는 뭘 그렇게 알바를 뛰어? 그녀의 가슴에 그렇게 없어? 비수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급이 아니야. 꽂아버리죠. 가자 마. 죄송해요. 가보셔도 돼요. 그렇게 2주가 흐르고 상처를 딛고 일어난 헤이의 대학교 입학 첫날. 꿈에 그리던 연희대 학생이 된 그녀는 인스타 사진 58,000장 갈겨준 뒤 노천극장 계단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던 중 학번 도해 19학번 도희. 선배 박정우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좋됐다.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미래의 족적을. 이거 공공기물이에요. 이런데 낙서하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지워요. 안 그럼 신고할 테니까. 네. 누구야? 이거 어떡하지? 그때 낙서범 도망간다. 낙서범 낙서. 자. 역시나 지리는 첫인상을 남겨주는 헤이. 갔네. 불의를 못 참고 낙서를 대신 지우기까지 하는 이 남자. 정우는 연희대의 응원단 테이아의 단장이었죠. 괜찮은데? 한편 클럽남 진선호 또한 연희대 신입생이었는데 그래서 뭐하노? 찾고 있었지. 뭐를? 미래 여친? 그의 레이더에 익숙한 헤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가는데? 그런데 헤이의 남친도 연희대 신입생이었죠. 이제 너 아직도 말 안 했어? 할 거야. 그녀는 2주 전 그 사건 이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잠수를 타는 중이었습니다. 한편 아까 그냥 런한 줄 알았던 본인의 낙서를 지우러 세제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없어요. 정우가 이미 지운 뒤였죠. 잡았어? 그리고 크림빵을 처먹다 모든 걸 망각하고 그 시각
정우는 고약한 취미 중 하나 단장복을 입은 채 캠퍼스를 활보 중인데 크림빵에 식곤증이 밀려온 헤이가 벤치에서 추잡한 자세로 낮잠을 오지게 때리고 있습니다. 19학번 도웨이. 이에 오지랖 세계 챔피언 정우가 또 그녀의 인권을 위해 딸랑이로 깨워보지만 어림도 없자 신문지를 덮어주죠. 그런데 그때 잠에서 깬 헤이. 뭐예요? 그 가리면 좀 나을까 해서. 뭐예요? 그게 이런데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 얼굴을 가려야 그나마 개인 정보가 보호될 것 같아. 그는 자신의 의도를 설파해보지만 막 일어난 헤이가 보기에 그는 이 옷이요? 미친놈 58,000%였죠. 이거 우리 응원 단복인데. 미친놈이야 미친놈. 완전 미친놈. 내 몸에 막 신문지 덮고 얼굴에도 막 지가 무슨 프린스 참이라 되는 줄 아나. 어디서 돈 주고 못 입을 것 같아. 막 손발 낭낭한 요상한 옷을 입고 막 나한테. 그때 저기요. 정우가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원래 항상 그런 식입니까? 뭐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욕하는 거 원래 항상 그런 식이에요? 아니 그게. 이 옷은 우리 응원 OT 때문에 입은 겁니다. 이 정신이 이상해서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쪽 얼굴이라도 가리는 게 낫지 싶어서. 노천 계단도 그렇고 애초에 그쪽 공중도덕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적반하장으로 미친놈. 그럼 그런 데서 그런 그로테스크한 자세로 자고 있던 그쪽은 뭐 미워요? 미친년? 미성숙한 시민의식이나 고쳐요. 이렇게 저기요. 사면봉 뺨치는 둘의 사면 악연을 보건대 나중에 서로 좋아 죽을 확률. 내가 이거 들고 있었구나. 감사해요. 아니 근데 이거 그래서 내가 누가 누르는 게 좀 이상한 거야? 나 진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 봐봐. 가서 얘기. 말리지 마. 응, 나 안 말려. 한편 분이 안 풀린 정우는 단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네가 자고 있는데 이걸 덮어줬어. 어떨 것 같아? 에휴 미친놈.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게 촌발 남랑은 아니지 않아? 그거 입고 소개팅이라도 나가지 왜. 같은 시간 회의는 코카콜라 PPL 한번 조져준 뒤 베프 선자와 함께 지가 무슨 선도부야? 니언 뒷담을 갈기고 있는데 나도 가끔 너 자고 있을 때 덮어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아. 나 너무 예뻐. 진짜 짜증난다 너. 응원단복에 흥미가 생긴 선자가 그거 응원단복인 것 같은데. 응원단? 와봐. 회의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또 선호도 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디 가노? 그곳은 이제 나왔나? 다음 순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학교의 자랑 태희아입니다. 연희대 응원단 태희아의 OT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이었죠. 그런데 태희아의 차례가 되자마자 관중의 절반이 빠져나간다. 뭐야? 왜 다 나가? 연희대학교 응원단 태희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공연을 시작하는데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리라. 서고 준비.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연희 방송. 밖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정우. 헤이는 선자야. 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다. 누구보다 빠르게 나가 누가 다르게 다르게 리듬 못하는 것 두개 나가. 한편 배설을 조지고 나온 헤이는 지리는 퍼포먼스로 그 공연의 여운을 이어가고 있는데
싸늘하다. 이 새끼 뭐야? 또 선호가 신입생? 드디어 말을 걸기 시작하죠. 아, 네. 같은 신입생인데 말 편하게 해도 되지? 글쎄요, 초면이라. 초면 아닌데? 우리 인증샷도 찍었잖아. 남친 있어요? 그제서야 그가 기억난 혜인은 또 선호의 비호감 지수가 58,000 상승합니다. 무슨 과? 신학과? 19? 너 혹시 나한테 관심 있어? 응. 응. 난 너한테 관심 없어. 관심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보다시피 내가 좀 생겼어. 둘 다 죽여버리고 싶... 이런 애가 너가 처음은 아니란 소리야. 너 같은 애는 제대로 말을 안 해주면 알아먹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말해줄게. 난 너한테 관심 없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야. 입국컷의 정석을 보여줬음에도 나 같은 애가 어떤 애인데? 내가 꼬시면 다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애. 아, 난 그런 애구나. 초면인데 나를 잘 아는 것 같네? 포기를 모르는 불꽃 남자 또 선호. 있잖아. 내가 X나 가난해. 가난한데 이렇게 등록금이 500이나 되는 학교에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겁나 뺑이 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겠어. 내가 너랑 놀 시간이 없겠지. 그지? 더 따라오면 소리 지른다. 하지만 이렇게 밀어낼수록 이 변태 새끼는, 아니 선호의 혜이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했죠. 한편 태희야는 무슨 연유인지 부실응원단 KR을 폐지합시다. 교내 폐지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등록금이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부실 축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응원단 뭐가 또 있어요? 3대 회원은 뭐예요? 3대 예언이라고 불리는 쟤네 올해 여러모로 같다 싶을 거야. 저주스러운 미신까지 내려오고 있었는데 태희야 졸업 선배 중에 신내림 받은 선배가 하나 있어. 20년 전에 신내림 받은 직후 홈커밍데이에 와서 선물이라면서 3가지 예언을 했지. 첫째, 그 첫 번째 예언은 2002년 나라가 붉은 물결로 떠들썩할 때 응원단도 붉은 물결로 떠들썩할 거야. 그렇게 2002년이 되자 2002년 월드컵 4강전 날 저거 연기 아니야? 아 진짜 연기 같은데 이거 가봐. 아, 무슨 학교에서 연기하는 거야? 아, 야, 가봐. 녹냄새야. 정말로 붉은 물결, 즉 응원단에 불이 나버리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왜 불이 났는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 그리고 둘째, 두 번째 예언은 2011년 응원단에서 4개의 다리가 부러질 거야. 4개의 다리가 부서진다는 것. 그 당시의 단장은 하나, 둘, 셋, 넷. 5번호 끝 넣어가지고 맞지? 테이블에 다리를 부러뜨리며 이걸로 올해 애구는 끝이야. 예언 같은 이야기 하지도 마. 저주스러운 예언을 막아보려 하지만 사고는 마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처럼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만다. 심지어 부상자들의 부서진 다리는 저희 정확히 무대사고로 4명의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고 4개였죠. 게다가 이 중 가장 중요한 게 3번째 예언인데 그간의 예언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도 그게 바로 올해거든. 소름 끼치는 예언이 올해 바로 뭐야? 올해였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 이미 축소된 예산을 더 줄인다뇨? 너무 빅사고를 쳤어. 작년에 벌어진 큰 사고로 인해 이미 축소된 예산이 더 축소되고 그로 인한 결과물도 초라해지자 최악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지 마, 오지 마. 완전 별로. 개별로. 여론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응원단 폐지까지 안 간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않은 편이 서로 소홀하지 않을까? 한편 드디어 마음의 정리를 한 혜인은 남자친구에게 다가가죠. 도웨이, 너 어떻게 된 거야? 잠수 타고 연락도 안 되고? 이어서 우리 헤어지자. 속전속결로 이별을 통보하고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작아서. 굴욕 선사와 함께 그릇이. 그리고 솔직히 완벽한 복수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급이 아니잖아, 내가. 수행한다. 작았구나. 아니야. 작아?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빠져나온 혜인은 그대로 구석에 들어가 울음을 터뜨리죠. 수년간 하나, 둘, 셋. 그와의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니 더욱 서글퍼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급이 아니야. 같은 시각 태희와 단장과 부단장이 작년에 싼 똥 뼈 빠지게 치우게 생겼네. 신세한탄 중인데 올해 이 와중에 예언까지 겹쳤어.
우리 진짜 뭐 굿이라도 해야 되냐. 그런데 재작년부터 재작년이란 말을 하다가 흠칫 놀라며 말을 멈추는 부단장. 누나? 왔어? 한 테이아 선배와 관련된 최악의 사건이 재작년에 벌어진 듯이 보였죠. 다음날 각 동아리들이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 동아리 거리제가 열리는데 역시나 테이아 앞엔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지원자는 단 2명. 이래서 괜찮겠어? 첫날인데요. 신입생들 사이에서 응원단 지원하면 치킨 한 손만도 돈대요. 결국 단장이 직접 발품까지 뛰며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하지만 이와 달리 테이아 34기 대선배 양동근 아니 영웅님은 그 연륜답게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죠. 먼저 주변을 관찰한 뒤 신입생들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찾고 있던 영웅의 눈에 아, 너구나. 도웨이가 피리 부는 신입생. 당첨되죠. 피리 부는 신입생이? 그가 말하는 피리 부는 신입생이라 함은 동아리 왜 드냐 했더니 그냥 제가 드니까 든대. 그럼 제일 많은 신입생들을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마냥 엮어올 사람이 누구겠어? 인기가 제일 많은 신입생. 그럼 누가 지금 신입생 중에 누가 제일 인기가 많냐 했더니 진선호래. 근데 마침 진선호는 도혜이한테 관심이 있대. 그 말인즉슨 우리가 도혜이 하나만 건지면은 그냥 줄줄이 굴비 엮이듯 신입생들이 굴러 들어온다. 도웨이를 잡아야 그래서요? 모셔와야지. 피리 부는 신입생. 신입생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영웅의 영입작전이 시작되는데,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이상한 사람이야. 그의 전략은 내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나 하지. 돈을 아십니까가 아닌 학생, 돈을 믿나? 돈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응원단을 하면 알바비를 주겠다. 돈이 절실한 헤이에겐 아주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요?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이상하잖아요. 아저씨가 뭔데요? 테이아 34기? 아니 설마 아직도 졸업 못했어요? 한번 실은 말고. 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그 가격이었죠. 80? 100. 선수전 타격근 잔압괴 헤이에 실은 말고. 두한형 뺨치는 쇼부 실력. 90. 4달러. 93. 아 쪼잔하게 5단위로 끊는 게 깔끔하잖아요. 오케이, 95. 하지만 진짜 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밀 유지 조건으로. 너무나 수상합니다. 생각해볼게요. 왜? 너 5단위로 끊어줬잖아.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사기꾼 아니야? 행색으로만 봤을 땐 58,000%였죠. 하지만 그날 밤 계속해서 헤이의 머릿속에 응원단이 맴돕니다. 그래, 사람이 없으니 돈을 주고 사람을 사려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으면 돼. 돈은 거짓말하지 않잖아. 저 박정우입니다. 나 그 제스탱이야 단자해라. 찾았어! 진짜. 그래 100! 한 달에 100. 결국 오케이, 땡큐. 신입 단원으로 지원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단장과의 지독한 악연. 나다 이 씹새끼야. 하지만 우리를 뺨치는 미친놈이 있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전 미친년인가요? 이 구역의 미친년 아니 우에이루 빙의의 가입 신청을 완료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이어서 영웅이 도혜이 학생 응원단 들어가는구만. 넌지시 선호에게 정보를 흘리자 헤이야 신입 모집합니다. 정말로 선호가 바로 응원단에 지원합니다. 심지어 그가 작성한 지원 동기는 모집합니다. 도웨이 단 3글자. 테이야 신입 모집하는데. 야, 너 응원단 하게? 한편 저기 완전 내리막이야. 파리 부는 신입생을 발견한 기수대 선배가
응원단 올해 엄청 찝찝한 말도 돌아. 겐세이를 넣기 시작하죠. 찝찝한 말이요? 응원단에 3대 예언이 하나 있는데 다음날 이어진 지원자들의 면접. 그런데 네, 잘 봤어요. 지원자들의 상태가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19학번 의예과 임용일입니다. 눈물 없인 국민체조 해보겠습니다. 볼 수 없었죠. 복학생이에요? 아니요, 저 선생님. 잘 봤으면 합격인가요? 이어서 가장 기대되는 신입생 중 하나 진선호의 차례. 응원단 지원 동기가 도웨이? 도웨이 학생이 지원해서 지원한 거예요? 네, 도웨이 학생이 없으면? 아쉽겠죠? 훈련도 많고 개인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뺏길 거예요. 호기심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텐데. 아니, 동기보단 동력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래봬도 튼튼하고 몸도 잘 쓰거든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져버렸죠. 안 돼! 제발 그만해!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지원자 도웨이의 차례. 안녕하세요. 19학번 신학과 도혜이입니다. 응원단에 왜 들어오고 싶어요? 대학 생활에 의미 있는 이 활동이 될 새끼한테 것 입만 같아 벌리면 지원했습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체력은 좀 돼요? 우리 훈련 강도가 센데. 돈 때문에 지원한 그녀이니만큼 형편없는 실력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개점이 문제였죠. 이 새끼 뭐야? 체력은 웬만한 사람들보단 좋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10여 년 전, 사실 혜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응원단이었고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것도 응원단이었습니다. 너무 잘해.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절망에 빠진 어머니를 대신해 어린 시절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엄마! 지금까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코피 터지게 공부해도 현실은 언제나 버티기의 연속. 낭만은 사치품이었다. 그렇게 응원단에 가입한 것이 의도치 않게 얻은 그 낭만이 사실 좀 설렜다. 그저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형식상 면접은 봤지만 면접을 끝낸 태희와 간부진의 상황은 꼴랑 12명인데 다 붙여야지 뭐. 암울 그 자체. 매년 20명씩 뽑아도 절반도 못 버티는데. 응원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했기에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킬 수밖에 없었죠. 와!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닙니다. 계속 갑시다. 2019년 태희야 단원이 된 걸 축하합니다. 강백호, 서태웅 뺨치는 하이파이브. 페이크다 이 겹들아! 그렇게 입단식이 시작되는데 태희야 51기 신입 단원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그때 지리는 분위기 메이커 선우가 세 번째 예언이 2019년 응원단 현역 중 한 명이 분위기를 올해 응원단에서 한 명이 죽을 거라는 말이 돈다던데 사실인가요? 작살냅니다. 죽는다. 사람들이 응원단 가입을 더욱 기피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섬뜩한 예언 때문이었죠.
예, 단장 정훈우. 네, 사실입니다.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떠도는 학교 전설처럼 응원단에도 미신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올해 현역 단원 중 한 명이 죽는다는 예언이고요. 3대 예언 중 앞에 2 예언은 맞았다던데요. 뭐 미신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선택이겠죠. 자, 그럼 간단한 훈련 후 자리 옮겨 인사하도록 합시다. 이어서 오합지졸 멤버들 데리고 본격적인 특훈이 시작되죠. 15! 자, 동기사랑 나라사랑 전원 한 바퀴. 저 사랑하기엔 너무 초면입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안 될까요? 자, 그래도 한 바퀴 준비. 헤딩크 뺨치는 체력 훈련부터 우리는 멈춰. 근력 훈련, 그리고 핵심 코어 훈련까지 난생 처음 겪는 스파르타 훈련에 삽시간에 모두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너 이거 계속 할 거야? 한 달에 100. 그렇게 고된 훈련이 끝난 뒤 OT가 이어지는데 신입생한텐 3가지 금지 사항이 넘버 1. 단장실 출입 금지. 넘버 2. 반복 금지. 3가지 금기사항 중 넘버 3. 가장 중요한 금기사항은 단내연의 CC 금지. CC 금지. 단원 간의 연애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금지한다. 특히 지원 동기가 도회이인 선호에겐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탈퇴. 잘리는 거지 뭐. 그야말로 치명적인 규칙이었죠.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만남을 축하하는 의미로 모두 태야. 고된 하루를 잇는 술 파티가 시작되는데 회의의 일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그날 밤 이런 데서 인명사고 날 일은 없겠죠? 사실 인명사고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 예언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은 정우였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날 안 그래도 여러모로 착잡한데 이제는 축제 권한을 왜 총학이랑 논의해요? 일단 논의하는 자리라고. 그니까 논의를 왜 하냐고요. 저희가 50년 동안 해온 건데. 기존에 갖고 있던 권한들마저 빼앗기기 시작한다. 니들 지금 학내 여론 어떤 줄 알아? 니네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연유로 이번에 합동 응원전 신경 좀 써. 라이벌 대학교와 함께하는 이번 합동 응원전의 모든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합동 응원전 제대로 해야 돼. 학내 여론 쇄신하려면. 근데 문제는 저희 단상에 6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오합지졸 신입들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합동 응원전은 연호전에 대비해서 각 학교 응원가를 배우는 행사야. 매 학기 초마다 호경대랑 함께 진행해왔고 일종의 컴페티션이지. 사실상 합응은 호대랑 공식적으로 한판 뜨는 첫 이벤트야. 그러니 제대로 선빵을 날려줘야 앞으로도 안 밀린다 이거지. 심지어 특히나 올해 호대 응원단은 역대급 전력이란 소문이 돌 만큼 어마무시한데 그 비교 대상이 될 호대 응원단은 그야말로 역대급 전력. 우리는 좋겠다. 뭐 열심히 해봐야지. 올해는 신입생 중에 2명을 선발해 단상에 올릴 겁니다. 선발은 이번 주 금요일, 선발 방식은 당일에 공개하겠습니다. 와, 합은 영상으로만 봐도 쩔던데. 실제 단상 올라오면 장난 아니겠지? 에이, 지금도 이렇게 빡센데 그것까지 하면 사람 얼마나 걸릴 거야? 하지만 헤이는 전 됐습니다요. 그럼 넌 아웃? 응? 오케이 하나씩 뜯고. 당연히 선발까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영웅에게서 걸려온 전화. 그의 목적은 합동 응원전 말이야. 역시나 합동 응원전이었죠. 손이 빡대라고요. 그래, 먹어. 먹고 얘기해. 헤이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미 졸업한 지 한참 된 그가 아저씨 왜 그래요? 뭘? 알바비까지 줘가면서 응원단에 온갖 오지랖은 다 부리고 다니고. 테이아에 이토록 열정적인 이유가 많아요? 지금은 단원들이랑 오비들이 투표로 단장을 뽑는데 말이야. 딱 한 번 다른 방법으로 단장을 뽑은 애가 있었어. 바로 자기가 만든 응원 동작으로 더 많은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단장이 되는 거지. 14년 전 연희! 하나! 둘! 일어서!
다른 후보들은 박빙으로 비슷비슷하게 호응을 이끌어냈지. 그런데 독보적인 놈이 나와버린 거야. 연희! 파도! 발사! 바다여 덮쳐라! 눈물이 차오른다. 연희! 예! 서! 그 34기 단장이 그때 만든 동작이 바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연희 일어서 동작이야. 응원단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 것이 그때가 내 천상비였는데. 알지랑이었죠. 아, 뭐야? 아저씨 자랑이었어요? 자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싶지 않나? 역사는 무슨... 살면서 이런 경험할 일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없어. 이런 건 기회 있을 때 해야 한다기. 하지만 이미 가족들 뒷바라지하기에 바쁜 헤이에겐 이런 건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저 사치였습니다. 뭐 하나쯤은 하고 살아도 되지 않나? 이제 겨우 20인데. 이래서 부자랑 말이 안 통한다니까. 이런 헤이가 안타까워진 영웅은 하붕 선발 시 인센티브 그녀에게 10%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주죠. 그런데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져. 명불 쇼부킹답게 20%를 이끌어냅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줘요. 선발이나 대구 말해. 당연히 되죠. 그렇게 계약성사에 째지는 기분으로 이 세상 모든 값은 다 치며 나오는데 전 남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얘기 좀 해. 어이가 없네. 왜 그랬어? 갑자기 2주 동안 잠수 타더니 다짜고짜 헤어지자고 나고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이에 헤이는 어차피 헤어질 거였잖아. 들었어. 영준이랑 얘기하는 거.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그냥 해본 말이야. 하지만 이 구지리는 그거 그냥 해본 말이라고. 인정을 못하고 진심이었잖아 너. 처음 우리 집 봤을 때 놀라던 네 표정. 나 사실 알았어? 쪽팔려서 모른 척한 거지. 그런 거 아닌데? 됐어. 그런 거 사실 싫잖아. 나도 그런데 뭐. 그 과에서 나 때문에 곤란해졌다며? 미안해. 그냥 피차 한 번씩 더러운 걸 본 걸로 하고 퉁치자. 헤이는 쿨하게 마무리하고 떠나려는데 나도 남들처럼 사귀고 싶었다. 수능도 끝났는데 다른 애들처럼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헤이야, 넌 항상 알바하느라고 바빴잖아. 기념일이라도 할라 치면 그거 절대 죽어도 싫다고 나하고. 나도 알아. 부담돼서 그랬다는 거. 근데 그러면서 나도 좀 지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나랑은 그렇게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사겨. 그러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너가 아니잖아. 나는 그걸 너랑 하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이랑 하고 싶었던 건 아니더라고. 헤이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포기를 모르는 구지리에 나 너랑 다시 만나고 싶어. 그녀는 또다시 감정이 벅차오르고 나 알바 때문에 가봐야 돼. 그 장면을 또정우가 목격합니다. 사실 누구보다 평범한 대학생활 그리고 누구보다 평범한 연애를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헤이 본인이었죠.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다시 알바를 시작합니다. 이번의 의뢰인은 또 선호였죠. 사 먹는 게 빠르겠다. 잠깐 먹어. 너 피곤하잖아. 피로회복제. 이어서 왜 따라와? 나도 이 방향인데? 또다시 그림자 스킬을 시전하는 선호자. 난 여기. 잘 가. 너 반수해? 동생 거 등록해야 돼. 동생 학원비도 네가 내? 그럼 내가 내지. 네가 내리. 그런데 그때 내가 내도 돼? 뭐라고? 이게 웬 떡. 내가 내도 되냐고. 뭐라고? 이 녀석 부자구나. 응. 킹갓 영앤 리치였습니다. 둘은 순식간에 반갑다 친구야. 100% 거듭나죠. 다음날
공강 시간엔 교내 사서 알바까지 하는 헤이. 심지어 아무도 안 된대. 남들 대타가 필요하면 그 대타 제가 해도 될까요? 무조건 도맡아 한다. 그런데 대타를 받고 보니 테이야 훈련 시간을 망각하고 있었죠. 어떡하지? 이에 단장님 꾀병 스킬을 시연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훈련 점점 못할 것 같아요. 유유. 그래. 퇴근 후 또 알바를 하러 가는 길에 훈련 중인 테이야 신입 단원들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1년 후 세계 랭커였죠. 한편 그날 밤 여느 저녁처럼 심부름 대행 알바를 진행 중인데 이번엔 또 전 남친과 마주한다. 뭐야? 아는 사이? 고등학교 친구. 이에 구지리는 엄마 이거 그냥 내가 버릴게. 또 한 번 붙잡을 시동을 거는데 왜? 더러워서 싫다며. 고객님 쓰세요. 그러면서 또 그러고 보니 예전에 우리 집 앞에서 보지 않았어요? 엄마한텐 극구 숨기려는 아니야. 속내를 드러내죠. 아닌가? 아니야. 엄마 이거 그냥 내가 같이 갖고 나갈게. 그래 그럼. 아까는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의 이중적 모습에 더 빠기친 헤이는 원래 사귈 때도 엄마한테 비밀이었잖아. 뭘 새삼스럽게. 엄마가 알면 괜히 피곤해지니까. 구지리에게 넌 내가 그렇게 쪽팔리고 숨기고 싶은데 왜 다시 만나자는 건데? 넌 내가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차에서 자존심 상한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이제야 난 두 번 다시 너 안 만나? 한층 더 나쁘게 말하며 그러니까 내가 계속 다른 남자랑 있는 거 상상하면서 괴로워해.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니까. 다음날 안 그래도 우울한 헤이에게 도에이 아 네. 어제 일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단장은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아 그게 글로 대타 뛰는 게 훈련 시간이랑 겹쳐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훈련에서 요행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모두의 앞에서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쳐도 괜찮습니까? 거짓말하고 훈련에 빠지는 건 다른 사람의 노력을 기만하는 행위고 그런 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면 그만두는 게 맞겠죠. 헤이에게 서로 시간 낭비 안 하게. 비수를 꽂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무책임한 말을 듣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응원단을 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본 동기들한테 해야 할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주 단단히 벼르고 나온 단장이었죠. 이에 헤이는 죄송합니다. 100만 원을 받기 위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하는 자신의 모습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10분 있다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아? 물 좀 마시고 올게. 같이 갈까? 몇 분 뒤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도에이 구지리가 얘기 좀 해. 또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 우리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을 것 같은데. 잠깐이면 돼. 난 할 얘기 없다고. 내가 있어. 난 없다고. 내가 있다고. 너 어제 나 무슨 뜻이야? 아. 그때 안 나. 단장이 개입하고 할 얘기 없다는데. 저희 둘 일이에요. 그쪽이 상관할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타인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없을 때 일이고. 지리는 논리로 구지리를 면박주자 그가 난 조용히 둘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단장 앞에서 그럼 전 여기서 얘기할게. 할 말을 시작하죠. 너 말이야. 네가 무슨 다른 남자 만나는 상상해나면서 나보고 괴로워하라고? 내가? 내가 왜? 그리고 이 쓰레기는 가진 거 없는 집에 편모. 그런 조건에 내가 설마 무슨 너랑 미래를 꿈꾸면서 만나겠어? 그냥 지금 잠깐 만나자고 한 거지? 안 그래도 비참해 죽겠는 헤이의 가슴에 이제요. 야, 너 네가 꽤나 잘났다고 착각하는 건데 착각하지 마. 당장 돈 100원에도 벌벌 떠는 너 같은 애 솔직히 다들 만나기 부담스러워해. 미래도 없는데 현재는 더 없잖아. 비수를 박다 못해 받고 휘저 찢어버린 뒤 떠나버리죠. 오늘은 그야말로 그녀 인생에 있어 최악의 날로 손꼽히는 날이 됩니다. 그때
뒤따라온 단장이 휴지를 건넨 뒤 필요할 것 같아서 금방 갈게요. 좀 가줘 쪽팔린데. 본인의 초등학교 5학년 때 옛 이야기를 하며 축구 실기가 있었거든.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가르쳐준다는데 본인의 난 아빠가 없었어. 아픈 상처를 말하며 넌 아빠 없어서 못하겠다. 헤이를 위로하죠. 애들이 놀렸지. 그리고 축구 시험을 완전 망쳤어. 그때부터 뭐든 일이 안 되면 다 아빠 탓을 했어. 이게 다 아빠가 없어서 그런 거라. 그리고 중학교를 갔는데 농구 시험을 봤다. 근데 농구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거야. 아빠는 여전히 없었는데 농구는 잘하더라고. 그때 알았어. 아, 아빠 없어서 축구를 못한 게 아니구나. 난 그냥 축구에 소질이 없었던 거구나. 아빠가 없어서 안 되는 건 결국 아니구나.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뭐 남들은 여전히 날 안쓰럽고 불쌍하게 봤지만 괜찮았어. 내가 그러지 않으니까. 남이 뭐라 하던 남이 뭐라든 너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럼 괜찮을 거야. 내가 아니면 괜찮다는 것이 없죠.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 자신이니까. 왜요? 모른 척하게.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울었더니 배고파. 헤이는 다시 본인다워집니다. 돼지 새끼. 이게 바로 넘어가는구나. 근데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반장 동기들은 다 취업 준비하는데 안 불안해요? 사실 그도 불안해. 너무나 불안했죠. 근데 왜? 하지만 그 불안함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좋아서. 그 불안함을 커버하고 남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특히 이 고생을 왜 하나 싶다가도 응원단으로서 그걸 다 잊게 하는 순간이 오거든. 그가 좋아하는 최고의 순간이 모든 걸 잊고 응원단에 전념하도록 해주었죠. 빨리 먹고 와. 그날 밤 훈련을 마친 뒤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보는 헤이. 뭐 하나쯤은 하고 살아도 되지 않나? 이제 겨우 20인데. 그녀의 가치관도 그냥 좋아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합동응원 단상에서 신입 2명을 뽑는 결전의 날. 자, 합응 단상 해설 2명 선발은 그 선발 테스트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체력 테스트로 진행합니다. 체력 테스트. 6000m 운동장 15바퀴. 에? 뭐요? 레디.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도웨이가 김동성 뺨치는 스퍼트를 내기 시작합니다. 때론 내 천불 걸고 진심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순 없을 거야.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진짜. 그렇게 7바퀴, 8바퀴, 9바퀴 스트레스 나고자들이 발생하고 13바퀴 사망자와 스웨인도 생겨납니다. 그 끝에서 1등은 신선호, 그리고 2등은 도웨이가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신선호, 도웨이 뽑히자마자 둘은 합응 전까지 따로 훈련이 있을 거야. 또 다른 훈련이 이어집니다. 10회 실시. 하나, 둘, 셋. 끊임없이 지속되는 단장의 집중 특훈이었죠. 체력을 기준으로 선발한 이유였습니다. 쉬어. 오늘의 첫 쉬는 시간. 잘하네. 심호흡하고. 도희는 노천극장을 둘러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죠. 알 것도 같아요. 여기가 꽉
사서 지금 이 힘든 시간을 함성 터지면 모두 잊게 해줄 그 순간을 죽일 것 같네요. 죽이지. 그건 해봐야 알아.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선호.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네 생각이잖아. 버뮤다 삼각 트라이앵글 관계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온다. 그런데 저 멀리서 도웨이를 바라보며 그녀의 지원서를 보고 있는 누군가. 이어서 협박 메시지가 도착하죠. 몇 분 뒤 둘은 창고 정리를 시작하는데 괜찮아? 네? 아, 네. 헤이는 그 클럽 앞쉿? 그날 자신의 앞에 있던 남자가 정우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찌 보면 근 한 달간 모든 쪽팔린 상황 앞에 그가 있었던 것이었죠. 기억하는 것 같은데 왜 아는 척 안 했어요?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잖아. 생각보다 상냥하시네요. 돈 없다고 차이고 뭔가 쪽팔린 건 다 들켰네. 알바에서 자기 앞가림 하는 게 쪽팔린 건가? 오히려 반대 아닌가? 그런데 그때 문이 닫힌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잠겼어요. 굳게 잠깁니다. 저기요! 저기요! 이어서 전기까지 나가고 저기요! 저기요! 화재 경보기까지 울리죠. 그리고 하필이면 어렸을 적 방에 갇힌 트라우마가 있던 헤이가 극심한 공황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야 뭐해 도희? 도희 괜찮아?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도희! 그때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본 뒤 그냥 사라져버리죠. 과연 헤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치여러분, 국내 최초로 대학 응원단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런 못 보던 소재에 더해 미스터리 로코라는 신선한 장르로 더 참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도웨이 역을 맡은 한지연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는데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생기 넘치는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작품들의 조연으로만 활약하다가 첫 주연작임에도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될 정도였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드라마 치얼업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인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미스터리와 테이아의 공연이 시작될 3화부터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치얼업은 채널 SBS에서 매주 월화 밤 10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보수 오바나.